네, 발표하겠습니다. 저는 다들 아시는 CRA라는 주제를 가지고 조금 발표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들 일단은 들어보셨겠지만, CRA, 풀네임으로 Create React App 이런 이제 공식 GitHub에 다음과 같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 영어로 이렇게 써져 있고, 이거를 이제 한글로 직역하면은 빌드 구성 없이 리액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 수 있게 합니다. 템플릿 대충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CRA로 프로젝트를 만들면은 대충 이런 프로젝트 구조로 생기게 됩니다. 지금 5.0.1 기준으로 돌렸을 때 노드 모듈스, 퍼블릭, src, 패키지 제이슨, 패키지 락 제이슨 이런 것들이 생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아까 여기 폴더 구조 보면은 저희가 일반적으로 프로젝트 하면 생각나는 빌드 파일이라던가 빌드 구성 파일이라던가 이런 게 아무것도 없죠. 네, 그 CRA로 구성된 프로젝트의 구조를 보면은 그런 게 없는데 그 이유는 CRA가 설정 파일들을 내부에 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웹팩이나 바벨 같은 도구를 설정할 필요가 없고 코드에만 집중할 수 있게 이것들을 내부에 숨겨놨습니다. 그래서 근데 만약에 이제 중간에 설정 파일들을 바꾸고 싶다거나 그럴 때는 이제 이런 선택지가 있는데요. 스크립트에 보면 이젝트라는 게 있어요. 이젝트라는 기능을 사용하거나 가능하게 하는 라이브러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잘 안 써봐서 모르겠지만 저런 것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라이브러리는 라이브러리에서 자세히 설명을 해줄 테니까 저희는 이젝트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텐데 이젝트는 이제 그 해당 스크립트를 만약에 실행을 하면은 그 CRE 환경 안에 있는 웹팩, 바벨, 그런 환경들이 노출되도록 할 수 있는 명령어입니다. 근데 이제 단점이 있는데요. 한번 실행하면은 원래대로 돌리기가 좀 힘들어요. 물론 이제 기수로 돌리거나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돌리는 게 힘들고 이제 하나로 묶여서 처리되고 있던 패키지들이 이제 의존성이 서로 풀리면서 이제 그거에 대한 각각의 의존성을 개발자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네, 상당히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혹시 그 프로젝트 하면서 만약에 CRA를 썼다 그러면 이젝트 써보신 분 계신가요? 이젝트해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했다.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없습니다. 보통 이제 비슷하잖아. 그래요? 네, 궁금해서 익명으로 궁금해 따본 적은 있어요. 그 말고 따지 않아요. 우리 싹하는 거 이번에 하는 거. 학습용까지는 모르더라도 회사에서도 이렇게 했었어요. 그래요? 네, 전 없습니다. 네, 저는 그런 적이 없고 만약에 이젝트까지 해야 될 상황이 온다면은 사실 직접 구성하는 게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젝트 해버리면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때문에 네, 가급적 저는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발표가 끝나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어차피 이제 쓸 일도 잘 없고 얘기 나온 김에 이젝트 하면은 CRA가 어떻게 프로젝트를 구성해 놨는지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이제 CRA 5.0.1 버전 기준으로 진행을 했고요. 이젝트 명령어를 실행하고 나면은 다음과 같이 폴더가 구성되게 됩니다. 저 색깔 칠해져 있는 거 보면은 기존에 어떤 컴피그랑 스크립트라는 폴더가 생긴 거를 볼 수 있고 패키지 제이슨이랑 패키지 락 제이슨에 관리되고 있던 디펜던시가 전부 다 이제 밖으로 꺼집어내지는 현상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제 컴피그 폴더에 어떤 파일들이 생기냐 되게 많은 파일들이 생기긴 하는데 저희는 일단은 모든 걸 다 다룰 수는 없어서 웹팩 쪽 환경만 조금 살펴볼 예정이고요. 컴피그 폴더는 이젝트 후에 프로젝트 설정 관련된 파일들이 담겨져 있는 폴더입니다. 웹팩 설정이 들어가 있는 웹팩 컴피그 JS 파일도 생기고 pass.js, modules.js, env.js 이렇게 웹팩 관련된 상수, 함수 등을 이제 따로 분리해서 웹팩에서 임포트해서 쓰고 있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pass.js는 저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웹팩을 조금 이제 더 들여다볼 텐데 웹팩 컴피그 JS는 이젝트 후에 그 컴피그 잘 못하는데 컴피그 폴더 안에 있는 들어있는 웹팩 설정 파일이고요. 빌드에 필요한 경로에 대한 거는 아까 설명드린 pass.js에서 불러오고 그
모듈에서 사용할 정규 표현식들을 상단에 미리 선언을 해놨어요. 뭐 CSS 모듈, 뭐 사스 모듈. 그래서 저희가 CRA로 하면은 별도의 설정 없이 뭐 모듈 사스나 이런 것들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env에 따라서 모듈을 지금 리턴하게 되어 있어요. 그 모드에 따라서 그 웹팩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기능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들여다보자, 속성별로 좀 들여다보자면 그 다음 엔트리라는 속성이 있는데, 엔트리라는 값을 통해서 어플리케이션 번들링 할 때 시작점을 지정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src의 인덱스 파일을 기본으로 엔트리를 가지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아웃풋이란 값인데요. 아웃풋은 번들을 완료한 파일에 대한 설정을 하는 값입니다. output.pass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빌드된 파일이 위치할 경로이고요. passInfo는 빌드에 관련된 정보를 이제 코드의 주석으로 남기냐 마냐를 여부인데, 디벨롭 환경일 때만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네임, 청크 파일 네임, SM 모듈 네임은 일반 파일 청크 파일 asset 이름을 지정하는 거고요. 퍼블릭 패스는 브라우저에서 참조할 출력 파일 공용 URL을 지정하는 값입니다. 여기 보면은 개발 환경에서는 그냥 대충 뭐 번들.js 이렇게 쓰는데, 프로덕션 환경에서는 저 해시 값을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왜 그럴까요? 관계 사이즈 너무 큰 거를 나눠주고 프로덕션 할 때. 캐싱 문제 때문에 아닌가? 버전 인식하고 하는 거. 맞습니다. 캐시 문제 때문입니다. 그 브라우저에서는 기본적으로 캐싱 기능이 적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전에 배포된 것들에 대해서 일부적으로 정보를 갖고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같은 파일로 빌드를 해서 다시 올려버리면은 브라우저는 얘 같은 파일이겠다라고 인지를 해서 가끔 이제 캐시를 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플리케이션을 수정하고 재배포했을 때는 캐싱되는 대상이 당연히 변경이 되어야겠죠. 그래서 파일의 변경을 알려주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는 이름을 다르게 해주는 거라, 네, 저렇게 빌드할 때마다 바뀌는 해시 값을 파일 이름에 포함함으로써 브라우저에게 빌드는 파일이 변경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옵티미제이션이라는 값인데요. 요거는 이제 웹팩 빌드할 때 최적화 관련된 설정 값들입니다. 웹팩 4부터는 이제 모드에 따라서 자동으로 최적화를 해주고 있다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우리가 뭔가 추가적으로 더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저 값을 설정해 줄 수 있습니다. 미니마이즈라는 값은 나 이거 저 뒤에 있는 미니마이저 배열에 있는 플러그인들을 사용을 해서 좀 더 최적화를 할지 말지 여부를 설정하는 것이고요. 프로덕션일 때만 되고, 저 밑에 있는 미니마이저라는 거는 배열 값을 통해 최적화 도구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정말 자세하게 쟤네가 뭐 하냐라고 다 다루기는 힘들어서 그냥 간단하게 터서 플러그인은 그 터서라는 그 JS 파서를 이용해서 최적화를 해주는 거고, CSS 미니마이저 플러그인은 CSS를 최적화하고 축소시키는 플러그인입니다. CSS 나노라는 기술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리졸브라는 값인데요. 리졸브는 모듈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을 합니다. 모듈스는 모듈을 탐색할 폴더 경로를 제공하고, 기본적으로 이제 노드 모듈스 위치를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엘리어스는 리콰이어나 임포트에 대한 간단한 별칭을 지어줄 수 있는데, 찾아봤는데 저 리액트 네이티브 웹이랑 저런 것들이 왜 별칭이 지어져 있는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찾아보니까 그냥 리액트에서 리액트 네이티브 웹을 좀 더 간단하게 쓰게 하기 위해서라고만 나오고, 사실 저게 큰 의미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걸 왜 들어갔는지에 대해서는. 뭐 들어가 있어? 저 밑에 보면은 LS 저게 이젝트 하면은 생기는 코드인데, 저게 왜 들어가는지에 대한 거는 찾지를 못해가지고, 왜 리액트 네이티브 웹이 그 CRA에 구성되어 있는지만 이야기가 나오고, 저걸 왜 별칭을 지었는지는 딱히 안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거는 못 찾았습니다. 그리고 익스텐션스는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할 모듈의 확장자 순서를 배열로 지정을 하고요. 만약에 모듈의 이름이 같은데 확장자만 다르다면은 그 배열에 있는 우선순위 기준으로 모듈이 해석되고, 그 뒤에 있는 것들은 무시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코드 보면은 그 익스텐션에다가 ts라는 문자를
만약에 타입스크립트를 쓴다면 TS라는 문자열이 포함되어 있다면 네, 저거는 제외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모듈이라는 값인데요. 모듈은 이제 JS를 제외한 파일들을 해석하는 데 필요한 로더를 설정을 합니다. 그 모듈점 strict export presence라는 값이 있는데 요게 true면은 만약에 파일 안에 익스포트 문이 없으면 경고 대신 에러를 뱉습니다. 그리고 룰은 로더들을 설정하는 값이고 뭐 테스트는 정규 표현식에 통과하는 기준이면은 그 파일들에 대해서 그 모듈들을 포함을 하고 include, exclude는 뭐 딱 유추되는 것처럼 조건에 일치하는 그리고 일치하지 않는 모듈을 조건에 일치하는 모듈을 포함을 하고 exclude는 그 조건에 일치하는 모듈을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전부 다 다루기는 힘들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저희가 주요 쓰는 그 확장자들이랑 로더만 정리를 했고 SVG는 뭐 SVGR 웹팩이랑 파일 로더 기반으로 되어 있고 JS랑 CSS는 바벨 로더, CSS 모듈 사스는 CSS 모듈 CSS, 사스 모듈 사스는 기본적으로 스타일 로더랑 프로덕션에서는 미니 CSS 뭐 저 플러그인으로 동작이 되어 있고 네. 사스만 별개로 사스 로더 그리고 CSS는 CSS 로더로 동작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플러그인인데요. 플러그인은 빌드 과정에 적용할 플러그인을 적용하는 값입니다. 뭐 HTML 이것도 뭐 이것저것 많이 쓰고 있긴 하던데 주요적으로 저희가 좀 많이 쓰는 플러그인들만 몇 개 적어 봤고요. HTML 웹팩 플러그인은 번들링한 파일을 참조하는 HTML을 뭐 저희가 퍼블릭에 보면 index.html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자동으로 만들어주는 플러그인이고요. 미니 CSS 뭐 익스트랙트 플러그인 저거는 CSS를 JS 파일별로 별도로 생성해주는 플러그인입니다. 웹팩 매니페스트 플러그인은 빌드된 번들에 대해서 매니페스트 JSON 파일에 저장하여 관리하게 하는 플러그인입니다. 사실 이제 거의 발표가 마무리인데요. 아까 이제 config 폴더 말고도 스크립트라는 폴더가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스크립트 폴더에는 크게 세 가지 파일이 생겨요. start.js 그리고 build.js, test.js 이렇게 생기는데 기존 저희가 이젝트 하기 전에 보면은 start, eject, test, build 이렇게 스크립트에 자동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eject는 이젝트 함으로써 필요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나머지 세 개에 대한 코드들이 들어가 있는 폴더입니다. build.js를 실행하면은 웹팩 빌드 설정을 프로덕션으로 적용하고 빌드 폴더에다가 빌드된 파일을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리고 start.js라는 파일을 실행하면은 웹팩 빌드 설정을 그 개발 환경으로 적용하고 웹팩 데브 서버로 3000 포트에 빌드가 적용된 웹팩 데브 서버를 띄워주게 됩니다. 네, 마무리인데요.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지금까지 살펴본 거는 사실 저희가 코딩하는데 그렇게 쓸모가 많이 없을 수도 있고요. 그냥 학습의 목적으로 저 한번 정리해봤고 실제로 12기 때 만들어진 거 보니까 다 넥스트 아니면은 그 바이트로 개별적으로 구성을 하셔가지고 네, 신기했습니다. 그리고 CRA로 하려면 이젝트 할 일은 더더욱 없지 않을까. 그냥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저는 CRA를 쓰는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요즘 웹팩도 사실 잘 안 쓰는 새로 만드는 프로젝트에서는 잘 안 쓰는 트렌드인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번들러 그 사용 뭔가 만족도 그런 거 순위를 조사를 한번 했었는데 바이트가 부동의 1등이었다고 비트가 부동의 1등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여기 웹팩 그 CRA에서 되게 신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보통 이제 저희가 이건 여담인데 3방향산자를 쓴다고 하면은 보통 A or B 이런 느낌이 강하잖아요. 근데 앞에 있는 코드에 제가 그걸 녹여줄지 모르겠는데 네, 그 A면은 A이고 B면 B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EMB 프로덕션, 물음표 프로덕션, 땡땡 디벨롭먼트 이런 식인데 네, 저게 둘 다 펄스면 어떻게 처리할지 조금 궁금하기는 합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